보건의료 행정학과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금주 13주차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봅니다. 다음 주 기말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 15주차는 추석주간 주간으로서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업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해서 기말고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2주차의 대면 수업에서 본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 중간고사에서 이 60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는 60점 미만은 F로서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에서 이 60점 미만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60점 미만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면 수업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듯이 60점 미만의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기말고사가 동일한 점수라면 당연히 중간고사가 높은 사람을 배점을 더 줄 거고요. 어쨌든 간에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가중치를 더 둘 예정이니까 어쨌든 간에 60점 미만의 학생들은 이 기말고사를 잘 보고 과락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13주차 2교시에는 기말고사 예상 문제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풀어줄 예정입니다. 이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잘 듣고 그러면 이 중간고사에 올 만점자도 많이 나왔지만 만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번 수업을 잘 듣고 이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힘들게 격주로 수업을 하면서 힘들게 진행했는데 시험을 잘 봄으로써 학점을 잘 받고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에서 이 과락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본 교수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줬는데도 이 과락을 맞은 학생들이 많은데 이건 아예 수업을 듣질 않았다는 겁니다. 수업만 들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본 교수는 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기말고사는 이 진찰료 선정하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배점을 했습니다. 상당히 배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의료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 이 수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기말고사를 풀므로써 여러분이 취업할 때 그나마 선임자들한테 배우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이 업무 적응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찰료 산정하는 방법을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13주차 1교시는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1교시 수업을 끝까지 잘 듣고 이 2교시에 예상 문제지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니까 여러분들 1교시 수업을 잘 듣길 바라겠습니다. 잘 듣고 2교시 예상 문제를 풀 건데 문제는 강의록에 띄우질 않습니다. 문제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난주에 이어서 수납하는 화면을 본 교수가 근무하는 병원에 수납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문제를 풀 예정이니까 잘 듣고 여러분이 이 기말고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13주차 1교시 수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1교시는 이 업무수납 실습학인데, 업무수납 실습학이 아니라 진료비 산정하는 방법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예정이고요. 2교시는 업무수납 폴더 실습학인데, 화면에는 업무수납 수납 폴더 실습하기를 띄워놓고 이 기말고사 예상문제지를 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13주차는 1교시, 2교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음으로써 기말고사를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말고사 예상 문제는 시험 문제지와 이 문제의 순서는 틀리니까 답을 이어서는 안 되고요. 답을 이어서는 안 되고, 문제를 잘 듣고 답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풀고 그래야 여러분이 틀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 순서와 시험 문제의 순서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문제를 듣고 답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문제 번호와 지금 예상 문제 1번과 답이 뭐 3번이라 치면 1은 3이요, 2는 뭐 5요, 이런 식으로 외워서는 이 기말고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문제를 잘 듣고 답을 또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주차 수업을 다음 화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이건 지난주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입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이나 이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적 질환, 이런 것은 어느 일정 기간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치료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난 후, 그러니까 가로들고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를 포함해서 30일 이내에 내원했을 경우는 동일 상병이 계속 진료로 봐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감기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끊어졌는지 잘 몰라요. 보편적으로 뭐 2, 3일 안에 감기약 먹고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기침 같은 경우 약을 일단 먹었는데 먹고 괜찮아서 안 먹다가 다시 뭐 한 20일 정도 20일이나 25일 정도 있다가 다시 기침이 나서 감기균이 있어서 열이 있어서 왔다면, 그거는 재진 30일 이내에 오면 무조건 이 감기 같은 경우는 재진 진찰료고, 그 다음에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이건 뭐냐면 이 속쓰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위염이라는 것은 위에 염증이 있는 건, 속쓰림 같은 경우 있어도 이렇게 약 소화기계 뭐 겔포스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한 2, 3일 먹으면 괜찮았다가 다시 한 25일이나 28일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뭐 예를 들어서 매운 걸 먹었다든가 짠 거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과음을 계속했다든가 하면 다시 발생하는데, 이것이 다 종결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오면 무조건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0일 이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질염과 같은 경우는 이 부인과적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이 생식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염증은 생식기 같은 이런 쪽에 생식기 같은 염증은 이것이 치료가 완전히 됐는지 아니면 완전히 완치가 됐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상병으로 30일 이내에 왔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거로 왔었어요. 뭐 오늘이 12월 1일인데 12월 1일에 감기로 왔어. 근데 속쓰림으로
뭐 15일 있다 16일 있다 왔다, 이거는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초진 진찰료를 산정하지만, 이렇게 동일 상병으로 왔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편도선염과 감기와 같이 그 주요 증상이나 치료 과정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부류 상기도 감염증의 상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진찰을 할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편도선은 목에 이게 편도선이 붙는 거죠. 편도선 목에 있는 거고, 감기는 기침이나 열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거의 치료 과정이 약 처방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같은 부류 상기도라는 것은 이 목 쪽에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상기도 감염증으로 이 상병이 분류되는 경우는 무조건 재진 진찰료로 봐야 된다. 동일 상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진찰일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의 상병 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을 한 경우는 재진 진찰료를 해서 진찰료를 1회만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의 상병 치료 중이라는 것은 감기를 치료하는데 감기를 치료 중에 예를 들어서 속쓰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진 진찰료예요. 그래서 진찰료 한 번만, 초진과 재진을 동시에 진찰하는 게 아니라 재진 진찰료 하나만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 치료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감기약을 처방을 했는데 3일 후에 감기 때문에 또 왔어요. 그래서 그때 감기로 왔다가 또 속쓰림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다른 상병이지만, 속쓰림은 이 감기 치료를 같이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30일 이내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진찰료를 1회만 산정을 하고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치과에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 기준입니다.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 진찰 시는 재진 진찰료다라는 겁니다. 이건 치과나 일반 급성기 병원이나 다 똑같이 재진 진찰료예요. 동일 상병이 재발해서 30일 내온 건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다 재진 진찰료 산정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 때도 재진 진찰료를 받는다. 치과에서 예를 들어서 치과 진료에서 초진시 3개의 충치를 발견한 후 치료를 위하여 각각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내원하였더라도 1년이 치료 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충치가 3개가 발견됐어요. 오늘 왔는데, 근데 이거를 오늘 하나만 발치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 날 왔을 경우, 그때는 30일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초진이 아니라 충치를 발치하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봐서 그때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연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2번을 온다는 거죠. 2번이나 3번.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진자가 내원하여, 그러니까 진료받는 환자죠.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진료상 일정 기간 경과 후 연속된 처치 또는 치료, 주사 또는 검사나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여 같은 날 동일에 다시 내원하여 하였을 경우에는 진료상 일정 계획에 의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후에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온 거는 당일날 오전에 오고 오후에 왔다 그러면 진찰료를 한 번만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초진이면 초진 한 번만, 재진이면 재진 한 번만 산정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동일상병으로 진료월을 달리하여 계속 진료 시 진찰료 산정 방법. 그러니까 12월 달에 감기로 진료를 받다. 근데 그걸 1월 달에 또 감기로 받다. 이건데요.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동일 상병,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달리하여 계속 진료 시 진찰료 산정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골절로 왔어요. 골절로 왔는데 다음 달에 또 골절 그 부위 때문에 왔다는 경우입니다. 감기, 배탈 등 자주 재발하는 일과성 질환의 경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종전 질병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것인지 완치 재발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예견되어 완치 재발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을 산정토록 한 것으로 30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초진 진찰로 산정은 안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감기나 배탈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30일 이후에 와도 초진 진찰로 산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는 아까는 전 화면에서 재진 30일 이내는 재진 진찰로고 30일 이상은 초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초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좌우지간 감기나 배탈 같은 경우는 30일 이후라도 동일상병으로 계속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초진 진찰료 산정하면 안 되고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 산정 여부입니다. 검사 결과, 그러니까 피검사를 했다든가 MRI를 검사했다든가 할 때 당일날 검사 결과를 못 듣고 다음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만을 듣기 위해서 왔을 경우 진찰료 산정 여부입니다. 방사선 촬영 및 각종 검사의 결과만을 알기 위하여 이길, 그러니까 내일 이후, 그러니까 당일날 말고 검사한 당일 말고 검사한 다음 날부터 언제 다음 날 오던 그때 3일 있다 오던 일주일 후에 오던 내원한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설명을 듣기 때문에 그때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검사 결과만 두면 치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찰료 산정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진 전일에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 의뢰서만 발급한 경우 진찰료 산정 여부.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이 재진을 보는 날인데 오늘 와서 혈액검사 의뢰서, 그러니까 혈액검사를 내일 하기 위해서 의뢰서만 발급받는 경우 진찰료 산정 여부입니다. 의사의 재진일 전일에,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는 내일 만나기로 했다면 내일 만나는 오늘 그 전일은 하루 전입니다. 전일에 간호사로부터 혈액검사 의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진찰료 산정은 안 된다,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진찰료를 산정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하든지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듣든지 할 경우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의사를 만나지 않고 간호사한테 의뢰서를 발급받는가 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타 법령에 의거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계속 시행할 경우 진찰료 산정 방법은 일반 환자라든가 급여 제한 등으로 인하여 타 법령으로 진료 후 동일 상병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시행할 경우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에도 재진 환자에 속하므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된다. 초진 진찰료 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일반 환자는 타법령에 의한 진료라는 건 뭐냐면 산업재해로 산재로 진료를 보다가, 그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보다가
이거를 거기에 끝나가지고 산재가 끝났다든지 종결이 됐다든가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종결됐는데 그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이제 돌려서 진료를 볼 때는 뭐 저희 초진이 아니라 재진 진찰료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산재라든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으로 그냥 받다가 아니면 회사 그 공상으로 진료를 보다든가 이렇게 했다가 이걸 거기에 종결이 되고서 이 같은 상병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입원 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 당일에 타 상병으로 외래를 진료받은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한다. 별도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장염으로 내과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 퇴원을 했는데 장염이 아닌 골절로 다시 오늘 그 병원에 왔을 경우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 당일에 타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진찰 행위가 필요하므로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장염으로 내과에서 진료를 받아 오늘 퇴원을 했는데 골절로 오늘 외래로 진료를 본다. 이때는 초진진찰료, 정형외과에서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동일 상병으로 외래리 진료를 보면 그때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진찰료를 선납 후 그러니까 미리 냈다는 겁니다. 선납 후 진찰 행위 없이 기각한 경우 그러니까 의사를 안 만나고 그냥 기각한 경우 진찰료 불임부담 여부입니다. 이 얘기는 대학병원에서 진찰료 미리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선납을 해놓고 그날 진찰을 안 보고 갔어요. 그냥 왔다가 바쁘다고 의사를 안 만나고 갔다. 그때 진찰료를 부담해야 되느냐 안 해야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찰을 의사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조건이 있죠. 의료인이 그러니까 간호사나 의사가 혈압이나 맥박, 체온 등을 측정한 경우에는 청진, 문진, 시진, 촉진 등의 진찰 행위가 비록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진찰료를 미리 선납을 하고 그냥 혈압이나 맥박, 체온 등만 측정한 다음에 그냥 의사를 안 보고 집에 갔어요. 이럴 때 진찰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혈압이나 맥박은 의료인이 측정을 합니다.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이때는 진찰료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의사가 직접 청진은 뭐예요? 청진기 대고 뭐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문진 물어보는 행위예요. 물어서 진찰 행위. 그 다음에 시진 눈으로 보는 거죠. 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촉진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만져서 진찰 행위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료 행위가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환자 치료가 종결된 후 추적 관찰 시 진찰료 산정 방법입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 종결의 판단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 담당 의사가 결정하여야 하나 입원 치료 후 그 상병의 상태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 1년 또는 6개월 후에 진찰을 받도록 예약한 경우에는 재진 환자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다리가 골절로 수술을 해서 핀을 박았어요. 플레이트를 대서. 근데 6개월 후에 핀 빼러 온다. 초진이 아니고 그건 재진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진찰료 야간 가선이 적용이 되어요. 야간 가선입니다. 야간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외래 환자 진찰료 야간 가선율 적용 시간, 야간 가선율을 적용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평일 오후 6시입니다. 18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09시까지는 야간 가선율을 09시 전이죠. 그러니까 8시 59분까지는 저기 야간 가선율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때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진료 담당 의사가 8시에 진료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야간 가선을 하는 게 아니라 8시부터는 일반 야간 가선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9시부터 진료가 시작되면 8시 59분까지는 저기 야간 가선을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입원실 또는 응급실 뒤의 치료 시간이 6시간입니다. 6시간 미만인 경우는 본인 부담의 산정 방법은 1일 입원료, 납병동 입원료로 산정 불가하고 외래 환자 본인 부담률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시간 미만입니다. 6시간 이상은 납병동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 본인 부담을 하는데 납병동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고 6시간 미만은 외래 본인 부담률로 외래 환자 본인 부담률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45%, 대학병원은 50%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6시간 기준이라는 거,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이게 현장에서 의료기관에서 많이 아주 틀리고 문제되는 겁니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사가 진료한 경우, 그리고 같은 의사가 진료한 경우, 건강검진도 하고 진료보는 의사도 같다는 겁니다. 동일 의사가 진료한 경우, 첫 번째, 건강검진 시의 진찰 행위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다. 진찰료 산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찰료 산정은 안 되는데 진찰료 이외의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시 이상이 있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치료 등을 실시할 경우는 그때부터 요양급여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종목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고요. 다음날 와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건강검진에 그거를 위내시경 검사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더 한번 당일날 건강검진을 하고 위내시경에서 처방을 한다. 그러면 진찰료 산정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 이럴 때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진 과정 중 질병,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질문, 대답 등의 문제는 진찰료 산정을 불가하다는 겁니다. 건강검진 당일에 말하는 거예요. 당일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영유아 검진 당일에,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주 어린 아기들이라는 검진 당일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그러니까 검진 당일에 진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초진 또는 재진의 50%를 별도로 산정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초진의 50%, 그 다음에 계속 온 아이면 재진의 50%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거죠. 영유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 진료 시 고혈압이나 당뇨죠. 재진 진찰료 50%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당일에도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처방을 할 때는 재진 진찰료의 50%만 산정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 후 검진 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한 경우, 검진 결과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온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온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 설명을 듣는 행위는 진찰료 산정을 불가하고요. 검진 결과 이상 소견에 대한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 당일 검진 실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질환 진찰료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보편적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의사가 다르고 다른 진찰 보는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초진이나 재진 진찰을 산정을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같은 의사가 진료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찰료 산정을 불가하다는 거. 그 다음 건강검진 당일 본인 부담금 없는 무료검진, 예를 들어서 고밀도 검사라든가 투시 검사 시 보험자 부담금 청구 여부입니다. 환자 유인행위로서 청구가 불가하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돈 안 내는 그 무료검진이라든가 골밀도 검사를 해준다든가 투시 검사할 때 보험자 부담금, 그러니까 공단에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거는 환자 유인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불가하다는 겁니다. 환자한테 돈을 안 받고 의료공단에다가 청구만 한다는 건 유인행위로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청구 다 만약에 그렇게 청구를 하면 다 토해내고 부당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